안녕하세요. 단원 FM 88.7MHz 정세경의 애플입니다. 안 보자니 궁금하고 보고 있으면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 답답하고 분명 승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찝찝하고 요즘 우리들의 심정 아닐까요? 12.3 내란의 밤은 끝났지만 희망의 봄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퍼져 있는 구급 파시즘 세력을 뽑아내지 않고 한국 사회의 개혁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걸 매일매일 깨닫습니다. 오늘은 응원봉을 들고 탄핵광장을 압도한 2030 여성 청년들을 애플에 모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첫 곡 아이브의 Rabbit Heart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발음이 좀 시원찮습니다. 시작은 항상 다 이룬 것처럼 엔딩은 마치 승리한 것처럼 겁내지 않고 마음을 쏟을래 내 모양대로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 어디에서도 내 맘을 지키기 All but and 자유에 맡겨둘래 나에게 될 거니까 So you can love me, hate me. You will never be, never be, never be me. Try me, I'll break free. You will never be, never be, never be me. We are rebels in our hearts, rebels in our hearts. We are rebels in our hearts. We are rebels in our hearts. 꺾이지 않아. We are rebels in our hearts. 너는 어디가 조금 부족해 너는 거기가 뭔가 좀 넘쳐 I don't care 모든 말은 참 쉽지 그래 실행이 어려운 거야 Do it, move it, do it 우린 그냥 할게 내 갈 길은 멀고 그 위에는 드라마가 있어 저 외로움이 너무 길어지는다면 그 맘을 쏘아 올려 Love me, hate me. You will never be, never be, never be me. Try me, I'll break free. You will never be, never be, never be me. We are rebels in our hearts, rebels in our hearts. We are rebels in our hearts. We are rebels in our hearts. 꺾이지 않아. We are rebels in our hearts. Rebels in our hearts. Rebels in our heart, rebels in our heart. Rebels in our heart, rebels in our heart. 때로 이유를 묻지 않고 서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런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알기에 영원을 바라는 사이보단 지금 날 이해해주고 싶어. We will always be the rebels. Come as who you are. We are rebels. We are one. 이름만으로 We are rebels. We are one. We are rebels in our hearts. Rebels in our hearts. We are rebels in our hearts. We are rebels in our heart. 꺾이지 않아. We are rebels in our heart.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막 퇴근하고 오시느라고 아직도 그냥 찬바람에 볼이 빨가신 것 같아요. 오시느라고 좀 고생하셨죠? 네. 네, 그러면 좀 숨 좀 돌리시면서 자기소개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이자 페미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활동가 정다은입니다. 네, 저는 특성화고 노조 활동하고 있는 20대 여성 신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다 20대이신데 저 혼자 30대여가지고 그래요? 네. 진보당에서 청소년 특위장 하면서 우리 청소년 당원들 만나고 있습니다.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네, 모두 박수로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정다은, 신수연, 네.
김도연, 이 세 여성 청년분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건요, 퇴진 집회에 나오게 된 배경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 광장에 나오게 되셨는지, 네, 어떤 분부터 먼저 얘기하실까요? 네, 제가 먼저 한번 네, 얘기하면요.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네. 진보당은 사실 이제 3기가 작년 여름 이후로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윤석열 퇴진 광장을 열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쭉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퇴진을 전면에 내세우고 처음으로 큰 집회를 했던 게 9월이었던 것 같아요. 9월 28일 날 윤석열 퇴진 민중대회라는 것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다른 야당들과 함께 진행을 했었고, 우리 진보당의 당원들도 이제 수도권을 좀 중심으로 해서 같이 행진해서 들어와서 그날 집회를 되게 성대하게 했었던 것으로 좀 기억을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는 집회를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미 그 전부터 거의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 국민들을 위하지 않는 정치,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화가 나 있었던 상태였고, 이젠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대로. 이미 열망이 그만큼 끌어오른 상태에서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열망의 결실이 이제 맺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진보당에 먼저 하셨고, 퇴진광장을 열으려고 시민들하고 움직이셨고, 그 열망의 결실이 맺어가는데 너무 오래돼서 얼굴이 많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매주 나가셔서. 네, 다음 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특성화고 노조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 사실 소속이기도 해서 1년 전부터 사실 퇴진 집회가 열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노조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이제 퇴진 집회를 항상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꽤나 오래된 것 같네요. 다 두 분께서는 진짜 집회를 그 이전부터 오래 다니셨다고 얘기했고요. 정다은 님은 저만 너무 그래요? 너무 짧아요? 짧은 것 같아요. 저는 12.3 내란 이후 다음 날에 좀 퇴사를 하고 그날부터 좀 계속 집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좀 사회복지사 사명감을 갖고 집회를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3 비상계엄이 퇴사를 하게 된 배경인가요? 네, 배경이었던 것 그거 좀 더 얘기해 주시죠. 그 전부터 계속 다른 집회는 나갔었는데요. 탄핵 집회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탄핵 집회도 있었지만 윤석열 탄핵 집회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 별로 관심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12.3 내란이 일어나고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날 바로 퇴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결심이 아니실 텐데 어떻게 직업을 딱 하고 버리시고, 하여튼 여러분 오래 전부터 다니신 분하고 비상계엄을 보고 목도하고 모든 걸 버리고 이제 사회복지사의 사명감을 갖고 다니신 분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와. 예. 그런데 먼저 이전의 집회들 수도 없이 다니셨을 것 같아요. 진보당 분도 그렇고 민주노총 소속이니까 데모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사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번 퇴진 집회가 그 이전에 다녔던 집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가장 먼저 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시민들과 좀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하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사실 그 남태령 때도 시민들이 배달 음식을 엄청나게 보내주셨고, 뭐 담요 같은 것도 보내주셨고, 게다가 남반버스라는 그걸 대여해가지고 그 자리에 같이 하게 되면서 추웠던 이제 시민들이 거기서 이제 쉴 수 있게끔까지 되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시민들이 연대하게 됐던 것 같고, 이 집회 문화 같은 것도 사실 엄청 옛날 문화대로 이제 고정시켜졌었던 건데, K-팝이 이제 흘러나오고 투쟁 머리띠나 집회 용품을 이제 노조를 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이제 찾게 된 것이 이전 집회와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난방버스 집회 문화가 확 달라진 거. 네. 그러니까 한편에 뭐 저는 가요대전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 그런 차이를 많이 느꼈다고 그러시고, 예, 정다은님은 뭘 저는 느끼셨나요? 예. 이전 집회는 조금 무거운 느낌을 좀 무거운 많이 받았었거든요. 느낌. 신변의 위협을 받은 적도 많았었고, 좀 항상 무섭고 두려움이 좀 많이 앞섰던 집회였었다면, 지금은 조금 모두가 퇴진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연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하고 네, 따뜻하고 네, 맞아요. 색깔로 표현하자면 뭘까요? 파스텔 톤, 하늘색. 파스텔? 하늘색. 네. 좋습니다. 네, 김도연님은요? 저도 굉장히 하늘색 좋아하는데. 혹시 진보당 네. 색깔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색깔이어가지고. 네, 좋아하는 하늘색을, 가수? 네. 누굴까요? G.O.D라고 옛날 가수긴 하지만. G.O.D? 네. G.O.D면 저도 같은 세대 같은데. 그거 좀 죄송합니다. 나중, 네, 죄송합니다. 저 윤수일 좋아합니다. 저도 약간 다은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했어가지고 아. 이 집회가 굉장히 따뜻하다 생각을 했는데 특히 뭐 남태령 때나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좀 뭘 해도 괜찮아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받는 집회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집회들을 보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느껴지거든요. 뭔가 이 사회의 주류여야지만 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내지는 아니면 딱 어떤 성격을 가진 집회에는 그 사람들만 가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윤석열이 퇴진했으면 좋겠어. 내지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좀 지키고 싶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두가 좀 참여할 수 있는 집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게 이제 자신의 좀 정체성을 밝히는 것부터 되게 안전하게 사람들이 막 무대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집회는 누구나 와도 다 인정받을 수 있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집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저도. 네. 배운 점이 또 있다면 얘기해 주실래요? 예를 들어 인사를 하는데 뭐 안녕하세요, 저는 논 바이너리 뭐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하는데 논 바이너리 뭐지? 약간 이러면서 검색해보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서로가 배우는 과정. 새로운 뭔가 가요를 틀어주시는데 저도 사실은 아이돌을 이제는 많이 막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노래를 들었을 때 그걸 배우는 과정. 저도 마찬가지로 막 옛날에 운동을 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민중가요를 많이 모르지만 이번에 막 무대에서 사람들이 이제 민중가요를 다 같이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그 시민합창단이 부르시는 걸 보면서 그 노래를 또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가 많이 서로가 또 배우기도 하고 다양한 색깔로 꾸며져 있는 집회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색깔로 표현하면 무지개가 되겠네요. 무지개. 너무 하늘색에서 멋있을 것 무지개가 된 것 같고 여튼 되게 안전이 보장되는 집회. 어떤 얘기를 해도 차별과 배제가 없는 평등한 집회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등장을 한 것 같아요. 저도 9세대잖아요. 사실은 9세대니까 맨날 투쟁하고 그리고 경직돼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나오면 길게 얘기해도 지루해도 말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딱 정해진 그 2분이라는 800자에 모든 걸 담아내는 것이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무지개색 집회인 것 같다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런 무지개색 집회를 참여하면서 감정도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태진광장에서 응원봉을 드는 또 같은 여성 청년들을 보면서 또 기억에 남는 장면도 있을 것이고 사람, 물건 막 이런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다면은 좀 생각해 오셨을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좀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뭐 몇십 명, 몇백 명이 아니라 뭐 몇만 명, 몇백만 명이 있다는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첫 번째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역시나 남태령 대첩이 아니었나 싶어요. 남태령 대첩 좀 얘기해 주세요. 남태령 대첩을 저는 남태령 대첩은 2030 여성들이 이루어낸
농민들의 첫 번째 승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더라고요. 고개를 못 넘었었잖아요. 항상 연행되시고 구속되시고 그랬는데 그걸 이뤄낸 거. 그래서 저도 남달랐는데 그 남태령 대첩을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좀 늦게 합류를 했는데 새벽 3시쯤 합류를 했어요. 3시가 일찍인 거죠. 일찍인가요? 3시 일찍인 거 아니에요? 좀 뒤늦게 확인을 좀 했어요. 뭐 안산에 계시다 네, 가셨어요? 안산에 있다가 택시를 타고 갔는데 와우. 택시비가 한 7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와우. 박수 치고 싶네요. 네, 택시 기사님이 집회를 간다고 하니까 그 심야 택시 할증비죠. 그거를 빼주시고 3만 원 정도만 결제를 해주셨어요. 와. 열심히 하고 오시라고 하셔가지고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집회를 갔는데 일단 너무 추웠어요. 오들오들 떨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핫팩도 계속 갖다 주시고 먹을 것도 계속 오고 보조 배터리며 뭐며 계속 오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 일요일에 그 카메라 일요일에 있었거든요. 네. 카메라 일열 맨 앞에. 네, 앞에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고 괜찮으신지 확인을 좀 해달라고 커뮤니티 도배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가 오셔가지고 저희 안부를 물으셔가지고 저 커뮤니티에 괜찮다고 저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던 게 좀 기억에 남고 또 하나는 제가 했던 투쟁한 거에 대한 스토리를 좀 올렸는데 이런 정치적으로 관심이 없던 친구들이 그거를 보고 용기를 얻어서 광장에 나와서 투쟁을 같이 했던 게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응원봉이 응원봉을 부르는 네.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트위터에 올리셨나요? 인스타 스토리에 인스타 스토리에 네. 그게 되게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연대 그 손을 잡아주는 예, 또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그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할 때 그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민주노총의 길을 열겠다. 앞에 있는 우리 노조 동지들 다 나와라라고 이제 하면서 실제 길을 뚫어냈고 그 길을 뚫어내면서 이제 시민들이 엄청나게 환호를 했었잖아요. 사실 저는 뒤에 있어가지고 그 목소리를 잘 크게 듣지는 못했었는데 나중에 SNS를 통해서 접했었거든요. 사실 그 노조가 집회하면은 길 막히고 파업하면은 택배 늦게 받고 이런 식의 반응이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시민들이 더욱더 민주노총에 대해서 열광하게 됐던 것 같아서 저는 그때가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고 이제 같이 얘기해 주셨어가지고 방금 떠오른 건데 저도 남태령 집회 때 이제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었는데 제 친구가 그때 나도 갈게 해가지고 2시쯤에 왔었거든요. 새벽 2시? 새벽 2시는 아니고 오후 2시입니다. 네, 오후 네. 2시에 왔는데요. 네, 네. 이제 올 수 있을 때 그때 함께 했어가지고 원래 집회에 나오지 않았던 그 친구였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퇴진 집회에도 같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친구가 기억에 남겠네요. 네. 남태령.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불러서 왔다가 트위터에서 굉장히 유행이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네.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밈이 너네 자꾸 이러면 민주노총 부른다라는 밈이 한번 네, 돌면서 굉장히 네네. 이제 뭔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민주노총 부르면 된다. 맞아요. 이런 거를 많이 얘기했던 걸 기억나고 요새 아무나 노조? 그가 생겨가지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져가지고 민주노총 내에서 그 트위터 보면은 아무나 노조 가입했다라는 인증샷이 되게 요새 또 한동안 막 돌았던 게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 배가 고프면은 분홍색 조끼 입은 아줌마들, 즉 학비 노조잖아요. 그 깃발 밑에 가 있고 누가 공격하면 금속 노조 깃발 아래 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트위터 봤는데 끊임없이 음식 주시더라. 분홍 조끼 아줌마들. 그런데 그 학비 노조 조합원들이 또 그 탄핵 오뎅집인가 그 여러 가지 또 대박을 치셨잖아요. 네, 그럼 그걸로 마치시는 거 아니면 생각나는 거 더 추가하시면. 네, 저는 사실은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사람이 좀 무섭고 위대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무섭고 위대하다? 네, 이번 집회였었는데 그 탄핵 가결되던 날 혹시 기억나실지 12월
14일. 네, 14일이었는데 제가 그때 진보당 당원들이 안전이 매우 좀 염려스러운 상황이어서 네, 맞아요. 다들 이제 현강조끼나 아니면 당조끼를 맞아요. 입고 이제 교통 정리를 할 때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담당자였어서 이제 저 국회 앞부터 여의도 대로라고 이야기하는 여의도 공원을 넘으면 대로거든요. 네, 네. 거기까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교통 정리를 했었는데 마지막 탄핵 가결이 되는 순간까지 사람들이 정말 물밀듯이 나중에 보면 이렇게 파도가 넘실거리는 느낌으로 사람들이 여의도역에서 계속 오는 거예요. 여의도 공원이 꽉 차고 여의대로가 꽉 차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밀려와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때 경찰들하고 여기에 앉히자 그냥 사람들을 그대로 앉히자. 그래서 여의대로를 싹 다 비우고 차들을 다 앉으시라고 여기서 더 이상은 앞으로 갈 수가 없고 소리도 안 들린다. 다 유튜브로 보시는 게 빠르실 거다.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무전기로 상황을 들으면서 여의대로에 사람들이 앉았었는데 딱 가결이 되고 거기 인터넷이 사실 잘 안 터졌어요. 거기는. 맞아요. 안 네. 터졌어요. 그래서 그날. 유튜브도 잘 안 들리니까 제가 받은 무전으로 여러분 가결이 됐답니다 이러니까 와. 사람들이 와. 순식간에 막 진짜 환호를 지르고 서로 목소리 얼싸 하나만 안고. 듣고? 네. 그래서 이제 막 집에 가세요 막 이랬는데 사람들이 또 집에 안 가고 맞아. 자기 국회 앞에서 인증샷 찍겠다고 아, 감동적이셨겠네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끊임없이 오는 사람들이 무섭다라고 느끼면서도 위대하다. 정말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 교통 정리를 하는 도중에 사실은 그 경광봉을 뺏겼어요. 다른 분한테. 자기도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들고 이렇게 안내할 게 없어서 제가 갖고 있던 이제 G.O.D의 응원봉으로 들고서는 여러분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막 이랬더니 이제 그 가결 소식을 들었던 우리 또 팬지들이 절 찾아와서 너무 고생했다고 자기도 G.O.D 팬이라고 하면서 막 떡과 초콜릿과 이런 걸 막 주머니에 넣어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정말 제일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집회 생각해봐도 제일 힘들어도 제일 뿌듯했고 정말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그 사람으로 인해 받은 충격과 또 고마움과 맞아요. 또 위대함과 이런 복잡하면서 따뜻한 걸 느끼는 그런 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노래 한 곡 듣고 갈까 하는데요. 오늘은 다 각자 추천해 주신 노래들이 다 영어네요. 그 뭐라 그러죠?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 이름도 다 영어고. 그래서 두 번째 곡은요. 플레이브의 대쉬 들으시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났던 같아도 한 줄기의 빛을 봤어 지금 같은 어둠 속에 끝을 헤매고 있어 아름답던 영원처럼 어떻게 펼쳐진 꿈 Time is breaking running out I gotta dash Break up the way I'm in my devil Don't make me mad I gotta dash Break up the way I'm in my devil Don't make me mad I fight for peace Never losing this Place 거친 따위 전에 보이지 않지 My prime series New chapter lick it Don't slow down Never repeat it Don't stop all night The question is where you at now Take it easy now 어차피 정해진 답은 없으니 keep it out 느껴줘 악몽처럼 까맣게 뒤덮인 꿈 Time is breaking running out I gotta dash Break up the way I'm in my devil Don't make me mad I gotta dash Break up the way I'm in my devil Don't make me mad
네, 여러분은 지금 단원 FM 88.7MHz 정세경의 F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응원봉으로 광장을 압도했던 2030 여성 청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질문 이어가도록 할게요. 12.3 비상계엄 이후에 2030 여성들의 참여가 압도적이었잖아요. 예, 그 압도적이었던 이유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가 먼저 얘기하실까요? 신수연? 네. 예. 저는 사실 이미 여성들이 이 사회를 살아오면서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굉장히 약자의 위치에 서 있잖아요. 그 약자의 위치에 서 있으면서 많이 차별받아오고 억압받아 왔던 것들이 이들이 목소리 낼 수 있게 만들었었던 것 같고, 사실 그 중에서 하나는 이제 페미니즘이 이제 가장 좀 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전에 사실 여성이 길 가다가 이제 죽고, 네,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 이제 억압받고 차별받고 이제 그냥 길을 돌아다니기만 하더라도 이게 죽는 이런 사회들이 여성들이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고, 더욱더 남의 일이 아니게 되니까 연대하기도 좀 더, 이제 남성들에 비해 억압받아 왔으니까 그런 게 조금 더 이들이 움직이는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랬을 때, 사실 그 광장에 나왔던 여성들이 저는 트위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트위터가 사실 다른 SNS에 비해서 이런 사회적 소식을 접하기 조금 더 쉬운 곳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소식에 대해서도 이때만 알았던 게 아니라 이전부터 사실 연대하고 싶고 잘 알았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조금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크게 다르진 않는 것 같은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오기도 전에 이제 그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보면 그 여가부 폐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여성들에게 굉장히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었고, 그거에 이미 두려움을 좀 느끼고 있었던 여성들이 이번에 완전 폭발적으로 저는 튀어나왔다라고 좀 분석을 하는 편인데요. 뭐 그뿐만이 아니라 뭐 텔레그램, 엠번방, 뭐 딥페이크, 성착취 등등 여성들은 사실은 이 사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제 농담으로 침대 밖은 다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저도 공중 화장실을 가는 게 너무 두렵고,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말 거는 것도 두렵고, 심지어는 지하철에서 남성이 옆에 앉아 있는 것도 가끔은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나? 위험하지 않나? 네. 라는 고민이 들 정도로 위험에 노출되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계엄을 겪으면서 거의 끝에 다다랐다. 이 뒤는 더 이상 없다. 거의 끝이다. 배수의 진을 치고 우리가 이 계엄마저 그냥 넘어가면 정말 우리의 안전을 담보해 줄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용기 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굉장한 그러니까 뭐 TV를 보고 뉴스를 보고 뭐 커뮤니티를 보면서 그냥 훈수를 두는 게 아니라 나라도 나와서 이곳을 지키고 우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 용기가 이렇게 나오게 했다고 보고, 그 나오는 감정들은 응원봉 되게 많이 들고 나오셨잖아요. 네. 저도 늘 들고 나가는데 뭔가 어떤 다른 사람을 굉장히 열렬히 사랑해 봤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내 집회에 나와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감정들로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곳이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공격받지 않고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공격을 받고 배제를 받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제기하면 이곳에서 생각보다 이전 집회와는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정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완전 이렇게 실망만 하는 곳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시죠. 저와 많은 친구들은 좀 10대 끝자락부터 거리로 나와 투쟁을 좀 외쳤던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 20대 여성들은 그 4.16 세월호 사건, 감난육 살인 사건, 미투 운동, 페미니즘 운동, 신남성연대 사건으로
탄핵 집회 전부터 사회의 불안을 좀 많이 느끼면서 네.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거리로 좀 나와서 싸웠지만 바뀌는 것이 좀 많이 없었어요. 하나도 안 벗겼죠. 그쵸. 그쵸. 아예 그런 없었죠. 절망감이 네. 되게 뿌리 있게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리고 좀 그러다가 더 감당하기 힘든 사건들도 많았었고 네. 그러다 보니 좀 이런 사건들이 좀 대책 없이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많은 2030 여성들이 해외로 많이 나갔어요. 아, 뭐 호주나 뭐 미국, 음, 뭐 유럽 쪽으로도 많이 빠져나갔고, 이 나라가 싫다. 그렇죠.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 뭐 얻는 것도 없고 발전하는 것도 없고 하니까 해준 것도 없고. 그렇죠. 해준 것도 없고 음, 세금만 나가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니 해외로 다 나가는 상황이었고, 그래도 이제 남은 사람들은 열심히 계속 투쟁을 이어나갔었죠. 그래서 이제 네. 저도 남아서 투쟁을 외쳤는데 이번은 진짜 꼭 바꿔야 한다는 마음으로 거리에 나왔었고, 그리고 2030 여성들이 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빛나는 응원봉을 들고 나왔어요. 네, 가장 빛나고 그쵸. 빛나고. 고이 모셔두는. 그쵸. 이게 아끼는 하나에 거. 요즘 5만 원이 넘어요. 아, 맞아요. 5만 원이. 5만 원이 넘는데 이거를 제가 응원봉을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망가졌습니다. 아이고. 새로 하나 사야 되는데 얼마나 들고 힘차게 흔들으셨으면. 저 친구들이 너는 뭘 했길래 응원봉이 망가졌냐. 콘서트도 한 번 안 갔는데 응원봉이 망가졌다고 해서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집회를 나갔다고 하니 정말 네. 너는 플레이브가 이제 플레이브를 좋아하거든요. 플레이브. 네. 그래서 너는 플레이브가 알아줘야 된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트위터를 하는 아이돌 좋아하는 팬들은 항상 그 말을 해요. 최애야 내가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줄게라는 말을 하거든요. 최희가 플레이브. 최애. 최애가 사람 자신이 좋아하는 아, 가장 아끼는 사람을 최애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오늘 배웠어요.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광장에서. 최애, 앞으로 쓰겠습니다, 그 말. 네, 어, 최애야, 이게 살기 좋은 나라 나라를 만들어줄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그런 문구를 보고 사람들이 더 거기에 네, 나오는 네. 것 같습니다. 트위터의 힘도 있고, 네. 그리고 가장 억압받고 탄압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고 차별받고 그렇게 해서 싸워왔던 분들이 이렇게 광장을 만나면서 확장이 되고 넓어지고 연대하게 되고 그래서 압도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라는 거가 저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용기를 내어준 2030 여성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진 집회에 2030 여성들이 압도하잖아요. 압도해서 정말 저는 눈물이 울컥 나오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반면에 또 우리 사회에 얼마 전 119인가요? 119? 1월 19일이었던 것 같아요. 충격적인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서부지방 법원 난입 폭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2의 내란이라고 하는데 2030 여성들을 보면서 와 좋다, 기쁘다, 따뜻하다 이런 반면 폭력 사태를 보면서 사회는 한번 충격에 휩싸인 것 같아요. 특히 여성들이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또 남달랐을 것 같아서요. 그때 감정들이 어땠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이번에 김도연. 네, 저는 뭐 이것도 그렇고 그 전에 한남동 집회도 그렇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뭔가. 스탑 더 스테일이라고 하는 거 외치던 구구 집회 얘기하시는 네. 거죠. 무서웠죠. 네, 거의 그 한강진 역에서 이제 이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이 거기 육교를 넘어오려고 하면 못 넘어올 정도로 굉장히 폭력적이었거든요. 지나가면 네. 이렇게 그 성조기로 막 때리고 사람들을 욕하고. 중국인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런 국적을 물어보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폭력성이 이제 쭉 이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서 한번 폭발을 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87년 6월 항쟁으로 네. 뭔가 이 군사 독재 시절의 끝을 마치고 뭔가 국민들이 누구나 차별 없이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이렇게 민주주의를 빠르게 이룬 국가가 없다라고 되게 자아자찬했었는데 지금의 시대는
과연 그 예전에 이제 트럼프가 낙선을 했을 때 백악관에 쳐들어갔던 극우 세력과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어서 위험하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겠다. 오로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의 집회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하지만 지금의 사태가 쭉 이어지면 뭐 큰일 이제 나겠다. 뭐 이런 거죠. 네네, 사회자님이 얘기한 한 것처럼 뭐 제2의 내란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이 하나의 단어로 뭔가 표현할 수는 없고, 이게 정말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는 일까지도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동체성을 굉장히 파괴하는, 너는 내 의견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가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벌인 사람들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뭔가 그 배후까지 좀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약간 고민이긴 합니다. 네. 나는 무섭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기도 네. 했었어요. 많이 무서웠죠. 예. 네. 사실 저는 그 서부지법 그 폭동 사건을 딱 봤을 때 엄청 사실 저는 충격적이진 않았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전에도 비슷한 일은 계속해서 있어 왔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게 이 서부지법이라는 이제 큰 사건으로 좀 만들어냈던 것 같은데, 아까 하셨던 질문의 답이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사실 학교에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었고, 이제 남학생들이 82년생 김지영 책을 가지고 조롱을 했었던 그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학교 안에 이제 장애인 우리 친구들도 있었으니까 그들에 대해서 괴롭히면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었던 학교도 있었던 것 같아서, 사실 이 약자를 도와주지 않고 이들에 대해서 배제를 하고 여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묵살시켰었던 이 학교도 보았었고, 이전에 뭐 여러 사건들을 봤을 때도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았었던 것들을 봤었기 때문에 이 서부지법 폭동이 엄청 충격적이기보다는 이런 사건들을 계속해서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크게 확실히 보여주는 이 사건으로 좀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엄청 충격적이기보다는 이들을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적 되고 있는 그게 겉으로 보여진 것이 이런 서부지법이라고 하는 사법기관 난동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정다은. 네.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국가의 국민이 법원을 침탈을 하고 폭동을 일으키는지. 극우 세력의 행동은 단순한 불법 시위를 넘어서 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법원에서의 난동은 법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이게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충격적이어서 좀 말을 못 잇는 걸 같은데요. 여튼 그때 두렵기도 하고 뭐 무섭기도 하고, 아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게 이게 극대화돼서 표현된 거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가 그 차별금지법만 제정됐다 하더라도 이런 극우 파시즘화되는 이 지경까지는 안 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네네. 네,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생각을 모아서 좀 각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냥 편안하게 어떤 법적으로 해결하고, 당연히 이거는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반복이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리고 우리 연대의 마음으로 그 극우 파시즘에
대항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생각해 보신 거 있는지. 없으면 없다. 나는 대책도 없고 난 모르겠다 해도 됩니다. 예. 저 네네.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약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고 틀리고예요. 모든 세상의 일이. 아, 네, 제3의 대안이 없거나 융합이 되지 청소년들이요? 않고. 네. 왜냐하면 교육도 교육이 그러기 때문에. 네, 무조건 시험을 잘 봐야 되고 시험 문제는 맞고 틀리고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폭이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고 사고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교육에서부터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해요. 최근에 이제 학생 인권과 특히 교권의 이제 대립으로 인해서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뭔가 내 편이 아니면 모두가 적이 되는 이런 상황들을 학교 안에서 너무 많이 만들고 있어서 뭔가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들이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정권의 성격과도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뭐 없어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정권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도 과제인 것 같습니다. 신수연님은요? 네, 저도 사실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네. 들었었는데 사실 모든 문제들의 그 본질을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교육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고등학교에서부터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목소리를 못 냈었고 장애인들은 배제당해 왔었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양한 사람이나 다양한 뭐 유형의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해본 경험을 학교에서부터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터 학교 현장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또한 페미니즘 공부를 모두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공부를 하고 나서 연대임이 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세 분은 우리 청년 여성들은 교육으로부터 출발하자 네. 이렇게 대책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윤석열 파면 후 이제 봄이 오잖아요. 곧 대선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번 이제 광장을 통해서 맞이하는 대선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발랄하게 하셔도 됩니다. 뭔가 희망을 갖고 지금까지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 정다은님 네. 저던가요? 네 이번 대선은 기대하는 뭐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단순한 선거 이상의 의미를 조금 지닐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후보들의 뭐 성평등, 인권, 페미니즘 정책 등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다룰지 조금 이런 게 좀 궁금하고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구체적인 정책들을 들고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희망을 네. 꿈꾸는 대선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신수연님은 네, 저는 사실 이 대선에 엄청난 기대와 사실 근데 기대가 또 없는 건 아니긴 한데요. 네. 그래서 일단 당장 국민의힘 우리가 해체라는 구호를 가지고 집회에 항상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일단 이 대선이라는 1차적인 과제는 이 국민의힘이 힘이 좀 더 줄어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이 광장에서 나온 사회적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좀 담아지는 선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광장의 목소리가 담아질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김도윤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87년 6월 항쟁이 굉장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회복을 한 투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직접 투표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라는 평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번 대선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저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저는 이번에 남태령 대첩이 굉장히 마음에도 많이 남고 감동적이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농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나 농민, 그리고 소수자, 여성, 장애인 모두의 인권이 확실히 보장이 될 수 있는 개헌이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소수정당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원내 정당이긴 하지만, 네. 민주당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어떤 당직자로서 좀 느끼는 건,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차피 너네는 안 돼. 그리고 국민의힘 안 돼야 되니까 뭐 다른 정당 큰 정당 찍어줘야 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내 소신껏 투표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결선 투표제 같은 어떤 구조적인 이런 투표에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는 투표의 방식도 이번 대선에 아예 같이 도입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대선에 대해서 희망을 꿈꾸기도 하고, 결선 투표제 도입해서 뭔가 소수 정당이 목소리를 내는데 우리 국민들이 같이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 그런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인데, 요즘 광장에서 다시 만날 세계, 그쵸, 소녀시대의 다시 만날 세계가 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노래를 배우려고 하는데 정말 어려워요. 그 노래가 어렵긴 한데 춤으로 대신 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예. 너무 춤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춤이 더 쉬워요. 그러니까 노래 음이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시 만날 세계가 우리 광장에 말하자면 이무리한 행진곡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만날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색깔도 좋고 아니면 언어로 말씀해 주셔도 좋거든요.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어떻게? 네, 여기 할까요? 다은 씨 지금 멍이에요. 네, 제가 다시 할까요? 만날 세계에 가 계셨어요. 좀 전에 희망을 꿈꾸는 듯한 표정을 봤습니다. 네, 저는 저희가 아무래도 그 특성하고 노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현장 실습생들과 이제 고졸 노동자들이 굉장히 이제 차별 받아오고 있거든요. 뭐 일상적인 뭐 차별 언어라든지 실제 회사에 들어갔을 때 뭐 승진이나 임금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좀 많이 겪어오고 우리 조합원들도 그렇게 말해오고 있는데, 저는 이 다시 만날 세계가 꼭 차별 없는 세상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게 1월 집회였나요? 저희 조합원이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학력차별 없는 세상 같이 만들어 주실 거죠? 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환호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만날 세상은 차별 없는 세상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 네. 단순히 좀 학력차별뿐만 아니라 모든 차별들이. 성차별, 학력차별, 장애인 차별, 어떤 차별이 없는 세상을 꿈꾼다. 네, 좋습니다. 네, 얘기해 저 주시죠. 같은 경우에 5자로 얘기하면 정치 기본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치 기본권. 네, 저는 이제 청소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청소년들과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이 바뀐다고 하면 어떤 보장을 받고 싶냐. 저는 당연히 인권을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많은 청소년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자유롭게 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그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이제 한 청소년이 이제 탄핵 가결을 하라고 포스트잇을 붙였는데 그걸로 고발을 고발을 했죠. 맞아요. 이게 너무 고등학교. 맞아요. 너무 여론에 이제 그 질책을 받으니까 이제 이만희 의원 측에서 고소를 취하하긴 했지만 그런 황당한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전혀 배제시키는데, 그건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교사들도 이런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전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게
올가매고 있고 저는 장애인도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내가 투표하러 자유롭게 갈 수 없는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뭔가 정치적 기본권을 뭔가 획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래야 누구나 자연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이 오겠다. 그런 세상이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치 기본권, 차별 금지. 네. 예. 아까 뭐라 그랬죠? 차별 없는 세상이었죠. 네. 차별 없는 세상, 정치 기본권. 음. 네. 저는 좀 매번 같은 질문에 같은 답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공감이 존재하고 불안이 없는 세상을 만나고 싶습니다. 공감이 있어야 평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불안이 없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솔직히 좀 어려워요. 이 세상을 만들기는 게. 왜냐면 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좀 뜯어 고쳐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지만 이 또한 연대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느낀 거겠죠? 네, 느낀 겁니다. 네. 여러분 질문하고 상관이 없는 건 아닌데, 시간이 지금 좀 남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지금까지 이제 광장에서 투쟁하면서 각인되어 있는 게 남태령 대첩이에요. 오행시 한번 가볼까요?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놀래세요. 뭘 적을 수도 없어요. 지금 바로 들어가요. NG 없습니다. 예, 제 손가락을 보세요. 바닥을 보지 마시고 들어갑니다. 남. 지목되셨어요. 저군요. 네, 남. 남태령 대첩에서 남태령을 갔을 때 태. 태 여기서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태까지 하실 거예요? 태어난 척 같지만 령. 령이 제일 어려운데요? 영으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영원한 연대와 투쟁을 뭐였죠? 영원한 투쟁을 느꼈고 네. 대. 대승을 거두며 역사에 남다. 첩. 첩이 뭐가 있죠? 첩첩산중이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순발력이 대단한데요. 이거는 멘트에 그 대본에 없었던 질문인데 바로 해주셨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끝에 마지막 질문이에요. 같이 연대하고 손잡고 이렇게 따뜻하게 가면서도 꼭 응원의 한마디 함께하는 우리 동지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분 서로에게 하셔도 되고요. 청취자분들, 이 F를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 그리고 광장을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함께하는 또 우리 시민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먼저 가시죠. 정다은님. 예. 이 시점이 가장 지치고 몸과 정신 건강이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바꿔보겠다고 열심히 하는 건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혼자만의 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 투쟁하고 세상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아프지 말고 천천히 합시다. 쉰다고 해서 우리는 두고 가지 않을 거예요. 천천히 걸으면 서로의 속도에 맞춰 함께 걸어갈 테니 조급해하지 말아요. 제가 추천한 곡 중에 대쉬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가사가 이제 혁명은 시작됐어 일어나 영광은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가사 그대로 혁명은 시작이 됐고 승리도 영광도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시를 써오신 것 같아요. 플레이브의 대쉬.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오늘부터. 네. 오늘 이 시간부터. 네, 신수연님은요? 네. 사실 응원의 한마디여가지고 엄청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한마디만 적으셨어요? 네, 저는 그렇게 많이 준비해주진 못했는데요. 네. 아무튼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광화문에 갔었고 그전에는 국회 앞으로 갔었는데 이 박근혜 탄핵 집회 때도 마찬가지로 이 추운 겨울날에 했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지난주 주말에 막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고 네. 네, 너무 추웠죠. 추웠고 네, 바람도 맞아요. 너무나 불었는데 역대급으로 추웠었는데요. 아무튼 이 추운 날씨에도
이제 광장에 나오시는 우리 시민분들이 너무나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결과가 곧 있으면 나올 거고 파면이 곧 될 테니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힘내자는 얘기네요. 네, 김대현님은. 저는 네. 급하게 노래의 가사를 찾아봤는데요. 아, 좋습니다. 네. 예, 이런 이런 거. 그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이적이 부른 건데 여기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라고 이제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뭐 여기 다은 씨가 얘기한 건 이제 12월 3일 이후로 나는 집회를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여기 수연 씨는 한 1년 전부터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누구나 처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무리를 이제는 같이 지을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지난주부터는 사람들이 약간 지금이 뭔가 이렇게 분노의 시기는 한번 딱 치고 올라왔고 이제는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시기가 되어서 다들 숨죽이고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저는 새로운 세상을 꿈꿀 때가 되었고 그 감정과 기쁨을 모두가 함께 잘 마무리해서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한 3월 초 중순이면 이 파면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많이 예측을 하더라고요. 네. 그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그 결과에 맞춰서 또 다른 여러 행동들을 할 테니 이제는 걱정 말고 지치지 말고 함께 계속 뚜벅뚜벅 동지로서 이 세상을 같이 걸어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 네, 아주 끈끈한 응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2030 응원봉 여성 청년들과 함께한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셨죠? 오늘 함께해 주신 2030 청년 여성분들께 청취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또 힘찬 박수 보내드리면서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이 사회의 극우 파시즘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또한 응원봉에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는데요. 넓고 깊게 퍼져 있는 이 극우 파시즘을 뿌리 뽑기 위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자. 승리가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 강해지기로 우리 약속해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몰락하는 자들의 물불 안 가리는 발악이라 생각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마이크로 안녕. 마지막 노래 데이식스의 Welcome to the Show 들으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젠 혼자가 아닌